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책 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했던 주제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 철학자, 신학자를 모셔놓고 해야 될 질문들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았는데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하도록 하셨을까? 자연 법칙, 그러니까 물리 법칙과 인간의 마음이 가지는 것과 남은 하등의 상관이 없다. 달이 지구를 좋아해서 도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사랑해서 도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뭐가 떨어질 때 저게 보고 싶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것일 뿐이고, 하지만 인간이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 때 부여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호모사피엔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몇십억 개의 호모사피엔스는 서로 그걸 공유하고 협력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과학자 이야기 같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을 설명할 때 제 개인의 철학 같은 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었고, 과학자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너무 오래 했죠. 네. 제가 첫 인터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들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서 그런지 끝도 없이 그냥 그날 진행했던 기억이 나고. 상욱쌤이 마지막에는 이 얘기가 언제 끝나는지를 저한테 왜 이 책에 섭외가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아마도 재동 씨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좀 말하기 좋은 사람, 토트에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 했어요, 저는. 코로나 시대라면서 겁주는 책이 아니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생각이었어요.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학이 단순히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어떤 태도, 관점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과학은 되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어떤 체계, 지식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사실 과학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자세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물론 제가 과학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를 생각해보면 그냥 본인이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지렁이가 좋아서 평생 지렁이만 연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학 명제 하나를 증명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평생 그 명제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죽기도 하고, 증명해서 일을 남기기도 하고, 연구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경우. 연구비를 신청할 때 꼭 거기 써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연구가 사회에 줄 어떤 영향? 그런 거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평가를 하죠. 연구비를 주는 사람들이. 사실 이 연구의 동기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동기에 써야 될 내용은 한 줄이에요. 하고 싶어서. 내가 궁금했어. 어제 책에서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지만 책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 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하시죠. 듣다 보니까 저는 재밌고, 더 사실 이 얘기만 가지고 오늘 끝내도 1시간만 끝내도 될 만큼인데 왜냐면 저는 거기서 더 들어가고 싶거든요. 저는 질문하면 되니까. 뭔가 우리가 이해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 뜻하지 않은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곤 했죠.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해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그 반도체라는 거를 1950년대 사람들이 이해했을 때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만들 거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이론은 그 시점에서는 힘들어요. 이걸 왜 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호기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일단 자연을 이해하게 되면 그건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한 사람의 호기심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세상 전체의 호기심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산수 이후에 수학은 포기했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분야는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 분야에 대해 거부감이 아주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이런 거 들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세요? 사실 수학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특히 수학을 못하면 물리는 못하나? 학생들, 전 수학을 못해서 물리, 과학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이런 학생들을 보는데
언제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학을 잘하면 물리를 할 때 편해. 문법을 물론 잘 알고 그러면 그랬을 때 편하긴 하겠지만 뭐 문법 속속들이 알아야 좋은 작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은 우리 물리학자들한테는 도구에 불과하고 사실 물리학이나 수학을 많이 쓰지 다른 그 과학에서는 그렇게 물리학만큼 수학을 많이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학을 못하면 과학을 못하는 것처럼 수학적 태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수적인 감각으로 많은 것들을 데이터화시키고 통계화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더 중요한 거지 수학을 뭐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어떤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물라면 끓여 먹어봤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맛은 문제가 아니고 혼자 사니까 저에게만 이야기하자면 편리에 중요해요. 그렇죠. 보통 물을 끓이면 이게 2번을 물 끓여야 가야 되잖아요. 찬물을 얹고 그러다 물이 끓을 때 가서 이제 다시 뜯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한 번에 되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요. 또 전체 시간도 줄고요. 전체 시간도 좀 줄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거의 물이 다 끓어야 사실은 넣잖아요. 그러다가 왜 진짜 끓고 있는 지점을 놓치기도 하고 거기서 증발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맛은 좀 덜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발이 하나 있잖아요. 면발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제 그 포스팅에 대한 그 사회적인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통감하고 원장을 들었죠. 어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먹어보고서 나쁘지 않네 이 정도였는데 이제 저한테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경계 지점만큼이나 아주 그 새로운 발견이고 좋은 거예요. 그 생각은 어때요? 물리를 짝사랑이라니까요. 나만 사랑하지. 물리의 사랑 받은 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랑으로 성공하신 것도 있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결혼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뜻인가요? 그렇겠죠. 그 부분이 짝사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보다 아주 자세하게 물었어요. 사랑 자체가 어마어마한 주제이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노래에도. 하지만 우리 모두 사랑이라는 감정이 대략 어떤 건지 알고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실체가 물리로 걸 다루려면 먼저 정량화부터 해야 돼요. 숫자로 써야 돼요. 고1인 제 딸아이는 과학과 수학 좋아하는데 학자와 교수라는 직업을 아이들에게 추천하실 수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뭐 과학과 수학을 관련된 전공을 하고 취미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목숨을 걸고 그걸로 돈을 벌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은 교수가 되거나 학자가 돼야겠죠. 그럼 그게 쉬운 일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물리학과를 뭐 간다고 해서 다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물리를 좋아한다면 물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전히. 뭐 EBS에 가서 물리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출판사에 가서 물리와 관련된 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원에서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물리학자들 가운데 어떤 분은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돈만 따오는 사람도 있어요. 조직하고 매니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정말 물리를 이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 물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특정 직업으로만 하시지 말고 물리를 한다면 어떤 직업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자세로 오히려 있는 것이 훨씬 더 삶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서 쌤 얘기 들으면서 저는 뭘 좋아할까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이 웃는 걸 좋아해요. 꼭 그러니까 저도 웃는 걸 좋아하지만 웃는 걸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긴 하겠지만 비웃는 거 빼고 제가 왔던 이야기를 해서 이게 환하게 웃을 때가 참 좋거든요. 쌤 얘기 들으면서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활에서 어떤 고민을 만났을 때 그때 과학적 태도를 견지해야지 습관이 돼 있으실 걸까요? 아니면 뭐 저도 사실
비슷해요. 이런 느낌인가? 그건 좀 궁금했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어떤 뭐 지식을 활용한다는 측면보다는 항상 뭔가 의심을 하고 저게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근거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이 실제로는 많은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런 이제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 단점인지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조직에 가면 일단 뭐가 좀 이상하다는, 좀 이상한 조직일 경우는 빠르게 파악을 하죠. 뭐가 좀 이상해. 여긴 좀 사람들이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어깨에 힘주고 야 이렇게 할 건데 혹시 뭐 반대할 사람 있어? 이제 분위기상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손을 듣죠? 좀 이상한데요?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 과학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불합리가 있을 때 금방 캐치를 해요. 항상 논리적인 사고를 계속 배우기 때문에 뭔가 그 사회에 그 조직에 불합리가 있으면 금방 그걸 깨달아요. 뭐가 약간 이상한데 그걸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말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모두가 싫어하는 거예요. 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고 영웅같이 나오잖아요, 사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보통 그렇게 따돌림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저 같은 사람들도 잽싸게 이제 깨닫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깨달았어도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주 빠르게 터득을 하죠.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사회에서. 그것도 계속 의심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죠. 그런 내용도. 합리적인 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의심을 제기하고 자기가 좋으면 무조건 조금 믿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간 단계가 거의 사실은 고전효과가 양자효과의 경계만큼이나 있는 단계인데 알겠습니다. 네,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서로가 다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싸우는 두 사람이. 그렇죠. 그런 경우 종종 이제 권력 관계가 답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한 대로 몰아가서 답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사회에서는. 네. 아주 어렵죠.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다수가 분명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소수가 어떤 안 좋은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그런 거는 정말 사회가 나서서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울 때도 많고 시간이 지나야 그 경계가 밝혀지는 경우도 많고 시간이 지나도 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과학하고는 달라요. 저는 모든 문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학이 잘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건 자연이죠. 특히 우주. 인간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이 크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언제나 만능은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래서 쌤한테 질문하면 참 좋다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돼요. 7시간 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신데 정확하게 끝내드릴게요. 네. 오영민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두 분의 올해 버킷리스트. 이제 방송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건데 저런 질문 대부분 마지막 질문이에요. 아시죠? 아니 모르는데요. 아니 방송인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한번 얘기했었죠? 방송에서 잘 보고 있다고. 이런 거 정말 없거든요. 네. 이런 거 생각하고 살질 않아요. 네, 그럴 줄 알았어. 혹시 팬리스트? 이제 방송하시니까 질문을 넘기고 그러시네. 참네. 또 제가 앞으로 만약에 함께 살게 될 사람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함께 살게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 살게 될 사람. 불안하니까 조건이니까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조건을 많이 열어놓은 거지. 그렇군요. 네. 어떤 형태로 다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정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그만합시다. 하여튼 그런 게 버킷리스트예요. 저는 진짜 좋겠어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막 웃음소리 듣고 아쉬워요. 사실 볼 줄 알았는데 직접. 그러게요. 네, 근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돼서 같이 막 웃음소리 들리고 이러면 우리도 훨씬 더 배가 그때는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